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의 강대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와 함께한 인류의 역사,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우리의 조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과거 영장류로부터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지구상에는 다양한 원시 인류종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원시 인류종들은 이제 현재는 다 멸종한 상태이고 지금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리는 현생 인류종만이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의 유력한 가설에 따르면 이 우리의 조상격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출현해서 점차 활동 반경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현생 인류가 이제 다른 대륙으로 어느 시기에 이동하였는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각 대륙으로 이동한 시기가 길게는 수만 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류가 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는데 이처럼 수만 년씩이나 걸린 건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자면 이 천체 운동과 관련된 기후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불리는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이 타원형의 공전 궤도가 변하고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특정한 주기를 갖고 변한다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전축이나 공전 궤도가 변하게 되면 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받게 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계절성이 변하게 되고 이 계절성에 따른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에 따라서 과거 이제 이 약 10만 년에서 20만 년 주기 사이에 빙하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하라 사막이랑 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야 하는데 현재는 이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반도가 매우 건조한 환경으로 원시 인류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과거 13만 년 전과 현재 기후 상태에서의 이 밀란코비치 주기를 바탕으로 기후 모형을 통해 각 지역의 강수량을 재현해 본 자료인데요. 보시면 13만 년 전에는 저 아라비아 반도가 현재보다는 매우 습윤한 기후 상태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했던 원시 인류가 이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인류가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발판이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만 년 전에는 인류가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시아 대륙의 최동쪽 그리고 알래스카 사이에는 베링 해협이라고 불리는 좁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링 해협 주변의 바다들은 수심이 매우 얕아서 불과 수십 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과거 2만 년 전 빙하기에는 이 지역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낮아졌을 때 이 베링 해협 사이에 이제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과거 인류가 이 지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면서 이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함에 따라 이 지역이 이제 다시 바다로 막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넘어갔던 원주민들과 우리는 최근 들어서야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인류 역사에서 기후는 인간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기후의 역할은 현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국가별 1인당 GDP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중위도에 속해 있고요. 대체로 이 나라들의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데요. 물론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이제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를 세우는 등 인간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 기후의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은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 100년 전에 비해서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1도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앞으로 예정된 더 큰 온도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 상승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문제로는 이제 남극이나 그린랜드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 베니스는 지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습적인 침수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경감하고자 이탈리아에서는 저 바다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관문을 이제 열어주어서 해수의 유입을 차단함으로 이 해수 유입을 막고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까지 세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약 79억 명에 달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문제도 또 다른 이제 위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난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섭취를 하는 그런 작물들이나 그리고 이런 작물들은 이제 가축의 사료가 되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작물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생장에 적합한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생장률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생장에 적합한 온도를 넘어서게 되고 농업 수확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작물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후 상태에서의 온도의 확률 분포를 살펴봤을 때 작물이 생장하기 힘든 극한 고온을 우측 끝에 표시해 놨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 온도를 넘어간 영역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작물의 재배가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미래의 평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재배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차나 배양육 같은 그런 친환경 산업이나 친환경 발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 발전 또한 기후 조건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 발전은 그 지역의 풍속이나 그리고 일사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풍력 발전의 효율이 높은 곳을 표시한 것이고 초록색은 태양 발전의 효율이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풍력 발전원이나 태양 발전을 위한 그 지역적인 그 효율이 높은 지역이 매우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효율이 높은 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 산업을 이어가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지 않고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지구공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왼쪽 아래 보시면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 화산재가 한 번의 폭발로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이 안정된 성층권에 이 화산재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머무는 화산재가 태양빛
빛을 반사시키면서 지구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내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에 착안해서 인공적으로 거대한 열기구를 하늘로 띄우고 그 열기구랑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성층권에 먼지를 직접 분사해 주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우리가 훨씬 경제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아직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간은 기후에 매우 크게 의존적이었고, 현재 인류는 어느 정도 기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인간이 기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하는 이 인간과 기후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